양배추야 좋은 음식이죠. 그렇지만 양배추만 위에 좋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음식이 위에 좋고요. 야채, 과일 골고루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만 드시거나 양배추 추출해서 만든 약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요. 야채, 과일, 신선한 것들, 인공 조미료, 감미료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위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발적이 많으면 표재성 위염, 위축이 많으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많으면 화생성 위염, 위벽이 두꺼워지면 비유성 위염, 위벽이 긁힌 것 같은 상처가 있으면 미란성 위염인데요. 특히 출혈성 위염 같은 것은요. 우리가 늘상 음식을 먹고 밥을 먹기 때문에 간혹 자극적인 것도 먹지 않습니까? 위에서 약간의 출혈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라는 장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1차적으로 접하는 표면, 최일선, 최전선, 프론티어 아닙니까? 그래서 늘상 크고 작은 이렇게 싸움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그 결과 약간의 피, 헤마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일상적인 생리적인 범위 내인데요. 간혹 좀 내시경 검사 결과를 조금 강하게 주시는 경향이 있는 내시경 의사께서 출혈성 위염이라고 진단을 붙여가지고요. 환자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단지 그날 그 위를 내시경 의사가 눈으로 보았을 때 보이는 소견일 뿐이거든요. 따라서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벽은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그마한 상처가 생기는 거고요. 얕은 상처, 점막만 살짝 긁힌 경우는 미란, 점막 하층 및 그 이하까지 내려간 경우를 궤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궤양은 좀 깊은 상처. 그래서 미란은 아물면은 전혀 흔적이 남지 않는데요. 궤양은 좀 깊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더라도 상처, 우리 칼로 베면은 거기에 상처가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궤양도 그런 흉터가 생기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소화성 궤양이란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펩틱 얼서인데요. 이건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헬리코박터는요. 위에 침범해서 사는 건 아니고요. 위벽에 딱 붙어서 사는 그런 세균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점처럼 가운데 있는 점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헬리코박터이긴 한데요. 헬리코박터가 위에서 사니까 위에는 위산이 있지 않습니까? 위산을 좋아하는 그런 세균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헬리코박터는 위산을 좋아하는 세균이 아니고요. 위산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맷집이 강한 세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림처럼 밑에 있는 이 박스가 세포를 얘기하는 거 위벽세포. 위벽세포 위에는 점액층이 있습니다. 1mm 미만인데요. 그래서 위는 pH가 1 내지 2인데요. 그 부위에서 살고 있지 않고 이 점액층 pH가 5 내지 6 정도 되는 중성에 가까운 부위에서 헬리코박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을 견디지만 본인도 중성인 환경을 좋아하는 그런 세균이 헬리코박터다. 위궤양과 헬리코박터 그들의 끈끈한 관계 얼마나 이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십이지장 궤양은 이 파란색 연한 파란색 헬리코박터인데요. 십이지장 궤양의 90% 이상은 이 헬리코박터가 관련되어 있고요. 위궤양도 70% 정도가 헬리코박터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이지장 궤양은 거의
헬리코박터에 의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위궤양도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스피린, 소염진통제 등 약제 정도를 빼면은 거의 다 헬리코박터에 의해 생깁니다. 따라서 얼마나 끈끈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외래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는 환자용 설명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소화성 궤양,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은 비교적 치료가 간단한 병에 속하지만 암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즉 내시경으로 봤을 때 제가 30년 넘게 내시경을 하고 있고요. 맨날 위궤양만, 위암만 늘 보고 있지만 아직도 제 눈으로 암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4분의 3입니다. 20, 30%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평생 궤양, 위암, 내시경만 연구하는 저도 어려운데요. 그만큼 위궤양과 위암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암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병보다 재발이 작기 때문인데요. 재발하면 출혈이나 협착, 출혈은 피나는 거니까 다 아실 거고, 협착은 좁아지는 겁니다. 위가 좁아지면 토하게 되거든요. 협착이 생기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재발 방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과거에 만든 설명서인데요. 1 내지 2주일간 항생제를 복용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2주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 제균 치료의 제균 성공률은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건 좋기는 한데 그냥 드시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드셔라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리코박터, 불필요한 약, 금연.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위에 방어인자가 많이 약해지고요. 공격인자인 위산 같은 게 증가하기 때문에 궤양이 잦아집니다. 금연 필수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약, 금연인데요. 헬리코박터만 없애도 80%는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관계가 끈끈한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식생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육식보다는 채식을 위주로 해서, 채식을 위주로 한다는 거지 채식만 하십시오는 아닙니다. 육식을 조금 줄이고 채식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균형된 식생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궤양이 처음 진단됐을 때에는 2번 정도 내시경을 하지만 2번 검사에서 암 소견이 아니다 라고 확인되면 보통 1년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궤양 재발이 작거나 반복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약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위질환만 전공하는 저도 이런 환자들은 의학의 한계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선의 약을 쓰더라도 100명이 헬리코박터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요, 2명 내지 3명은 2차 치료, 3차 치료까지 해도 헬리코박터가 계속 없어지지 않거든요. 자꾸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생님이 주시는 약을 다 먹었는데 균이 안 없어졌냐? 따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더 좋은 약이 없다는 거죠. 아마 수년 이후에 더 좋은 약이 나오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그러하다. 100% 없앨 수 없으나 대부분은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는 이유는 소화성 궤양의 예방이고 위암의 예방인데요. 이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써놨는데 A가 B의 원인이라면 A를 없애면 B가 없어질까요? B가 안 오면 홍수가 안 나겠죠. 이런 직접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리코박터는 내 몸에서 10년, 20년을 살았던 건데요. 이를 치료해서 없앤다고 원상태로 되는 게 아니고 헬리코박터가
그동안 내 몸에 미쳤던 효과가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없앤다고 해서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를 없애면 위암 발생률이 약간은 줄어드나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전히 정기 검사는 중요하고요.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치료는 소수에만 도움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환자에게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최근에는 2년간, 최근 2년 전에 나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은 대부분 2주간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내시경 검사를 하신 분은 안 하고, 안 하신 분들은 호기 검사를 해서 균이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재균 성공률은 평균 80%, 2년 전 분석된 가장 최근 데이터에서는 78.1%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건강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